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김지은은 부모님의 분노 어린 시선 앞에 서 있었다.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냐?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당장 나가. 아버지의 고함이 방 안을 울렸다. 지은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 밖으로 내몰렸고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섰다. 그 충격적인 추방은 지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녀는 그 후로 가족과 연을 끊고 서울을 떠나야 했다. 그날은 지은이 20살이 되던 해였다. 대학에서 만난 이민지와의 관계가 발각된 순간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룸메이트이자 처음으로 가슴을 뛰게 한 여자였다. 둘은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면서 지게 무슨 짓이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비라고 중얼거렸고 아버지는 지은의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며 소리쳤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서울을 떠난 지은은 부산으로 내려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돈을 모아 작은 원룸을 얻었지만 매일 밤 민지의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지은은 민지의 번호를 눌렀지만 항상 꺼져 있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렵고 가족의 압력이 무서워서 민지는 숨어버린 걸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왜 그렇게 서툴렀지? 내적 갈등이 그녀를 짓눌렀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죄악처럼 느껴졌고 때때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26이 되었다. 부산 생활이 안정되자 그녀는 배달 라이더로 직업을 바꿨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누비는 일이 자유로움을 주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희미해졌다. 하지만 서울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돌아가야 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해.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왜 서울로 안 가? 내 능력이면 잘할 텐데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족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서울에서 배달 일을 제안받았다. 회사가 확장되면서 서울 지점으로 이동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왔다. 도착한 첫날 익숙한 거리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옛집 근처를 피하며 생활을 시작했다. 배달 앱을 켜고 주문을 받을 때마다 혹시 민지를 만날까 하는 불안이 스쳤다. 지은의 일상은 바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고객들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하며 사회의 편견을 다시 느꼈다. 한 번은 여자 고객이 졌니? 여자가 배달하는 거 보기 드물어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지은은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자가 왜 안 돼? 라고 반발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독립적이었지만 외로움은 여전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민지와 함께한 대학 시절, 손을 잡고 산책하던 날들. 그 사랑이 잘못된 건가?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서울 생활이 익숙해지자 지은은 옛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인 수진을 만난 날, 수진은 지은아, 너 민지 소식 들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지가 결혼했대. 남자랑 그 말은 지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민지가 결혼했다고? 왜? 압력 때문인가?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가 나 때문에 고통받았을까? 아니, 나 때문에 그녀가 포기한 걸까? 내적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민지를 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지은은 배달 주문을 받았다. 주소는 옛집 근처였다. 가슴이 떨렸지만 피할 수 없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건네주려는데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몇 년 만의 재회였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 여기서 뭐해? 지은은 대답 대신 음식을 내밀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상처가 되살아났다. 민지는 지은을 안으로 끌어들였다. 얘기 좀 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배달 왔어. 우연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민지는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나 결혼했어. 부모님 때문에 라고 고백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나를 버렸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축하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는 연락을 해왔다. 만나자. 설명할 게 있어. 지은은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둘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민지는 그날 이후 부모님이 날 감시했어. 내가 쫓겨난 걸 알았지만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하면 왜 결혼했어? 우리 사랑은 뭐였어? 라고 쏘아붙였다.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민지는 사회가 날 용서하지 않아. 가족이 날 버릴까 봐 두려웠어 라고 울었다. 지은은 난 버림받았어. 너는? 라고 반박했다. 이 대면은 둘의 관계를 다시 흔들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 민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가족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을까? 지은은 결심했다. 직면해야 해. 도망치지 말자. 다음 날 그녀는 옛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지은이,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지은은 엄마라고 속삭였다. 재회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여기 왜 왔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은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지은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은이야.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렸다. 쫓아내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가족과의 재회는 예상대로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넌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내 때문에 이웃들이 수군거렸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랑이었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왜 돌아왔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고백했다. 이 대화는 가족의 오랜 상처를 드러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지은을 비난했고 어머니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지은을 포기했다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집을 나오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 사랑이 왜 죄악이야?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볼 때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와의 재회 후 지은은 더 혼란스러웠다. 민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착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민지의 고백이 지은을 흔들었다. 민지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둘은 몰래 카페나 공원에서 만났다. 지은아, 나 후회해.
그때 너를 버린 거,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은 늦었어. 너 결혼했잖아, 라고 차갑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용서하고 싶었다. 이 관계는 배신과 용서의 줄다리기였다. 민지의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늦어? 누구 만나? 민지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죄책감이 쌓였다. 그녀의 내적 갈등도 컸다. 가정을 지켜야 해, 하지만 지은을 사랑해. 한편 지은의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배달 중에 사고가 났다. 비 오는 날 미끄러져 넘어진 지은은 다리를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누가 날 돌봐줄까? 민지가 병문 안을 왔다. 괜찮아. 걱정했어. 민지의 손길이 따뜻했다. 그날 둘은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민지야, 왜 결혼했어? 정말 행복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아니. 부모님 강요였어. 사회가 날 강요했어. 라고 답했다. 이 고백은 둘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의 회복 기간 동안 그녀는 가족에 대해 생각했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해왔다. 지은아, 건강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아빠가 아직 화나 있지만 나중에 오렴기라고 말했다. 이 작은 변화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여전했다. 지은은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했다. 사회의 편견이 가족을 가로막고 있었다. 민지의 남편이 의심을 키우자 상황은 악화되었다. 남편은 민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동성애자였어.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지는 노해야. 그냥 친구야. 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남편은 이혼하자. 이런 여자랑 못 살아. 라고 선언했다. 민지는 충격에 빠졌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민지를 찾았다. 괜찮아. 지은의 위로에 민지는 울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 순간 둘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이 포옹은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민지의 이혼 소식이 퍼지자 그녀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내가 왜 이혼해? 그 여자 때문이야. 부모님의 비난이 쏟아졌다. 민지는 네, 사랑해요. 라고 처음으로 고백했다. 이 용기는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이 컸다. 지은의 친구 수지는 조심해.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상관없어. 이제 포기 안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두려웠다. 또 쫓겨날까?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절차 중에 그녀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동성애자라며? 이상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괴롭혔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민지야, 같이 살자. 서울을 떠나자.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이 날 버릴 거야. 이 대립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가족보다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설득했지만 민지는 쉬운 선택이 아니야. 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밤새 이어졌다. 결국 민지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민지의 이혼이 확정되자 그녀의 부모님은 극렬히 반대했다. 내가 그 여자랑 미쳤어.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민지는 제발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 삶이에요. 라고 빌었지만 부모님은 당장 그만둬. 아니면 너도 쫓아낼 거야. 라고 위협했다.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들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지은은 민지를 지지했다. 포기하지 마, 나랑 같이 싸우자. 둘은 함께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울면서 사회가 날 뭐라고 할까? 이웃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드러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현실에서 둘의 사랑은 도전이었다. 지은은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직장에서의 압력도 컸다. 민지는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제 사랑이 왜 문제예요? 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게 대가야, 민지는 생각했다. 지은도 배달일 중에 고객의 비아냥을 들었다. 여자가 왜 이런 일 해? 남자친구 없어. 지은은 관계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공개되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수지는 조심해. 위험해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은은 숨기기 싫어라고 말했다. 이 용기는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민지의 전 남편이 찾아왔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쳤어. 그는 지은을 위협했다. 민지한테서 떨어져.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지가 선택한 거예요. 이 대면은 폭력으로 이어질 뻔했다. 위기 속에서 지은은 가족과 다시 마주쳤다. 어머니가 몰래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어머니는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아빠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범마,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노력해볼게 라고 약속했다. 이 작은 지지는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했다. 그런 생활 포기 안 하면 안 봐. 민지와 지은은 함께 새 삶을 계획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자.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민지의 실업으로 재정이 어려웠다. 지은은 더 열심히 일했다. 밤늦게 배달하다가 피곤해 지쳤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지은은 생각했다. 내적으로 그녀는 지쳤다. 포기할까? 라는 유혹이 들었지만 민지의 미소가 그녀를 붙잡았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둘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 커플 배달기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정상하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는 무시해. 우리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속으로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컸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지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어머니의 연락에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가 쓰러졌어. 아버지는 병상에서 지은을 보자. 너 왜 왔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가족이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여전히 그럴 거야. 지은은 내 변하지 않아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볼게. 이 변화는 작지만 의미 있었다. 민지도 부모님과 대면했다.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쉽지 않아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진전을 보였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둘의 관계는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결정을 내렸다. 함께 싸우자. 이 결정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 일부가 등을 돌렸고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은 이게 옳은 선택인가 고민했다. 결말은 아직 멀었다.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자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은은 민지를 데리고 갔다. 이 사람이 민지예요. 지은의 소개에 부모님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는 지게 무슨 위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앉아 으라고 말했다. 모임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죄송해요. 하지만 지은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사랑. 그게 사랑이냐? 라고 비아냥거렸다. 이 대립은 가족의 깊은 갈등을 드러냈다. 대화는 격렬해졌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법도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법이 변할 거예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아, 왜 이렇게 고집 피워? 지은은 엄마, 제3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상처를 주었지만 대화를 열었다. 아버지는 시간 줘, 라고 말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부모님은 민지를 불러 그 여자랑 그만둬 라고 말했다. 민지는 못해요.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맞섰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위라고 한탄했다. 민지는 답봐, 제발 이라고 빌었다. 이 갈등은 민지의 마음을 찢었다. 가족을 잃을까?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컸다. 사랑과 혈연 사이에서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성애자라며? 고객 불만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게 왜 문제예요? 라고 항의했지만 감봉을 당했다. 민지도 구직이 어려웠다. 면접에서 개인 생활이 라는 힌트를 받았다. 둘은 좌절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포기 안 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지쳤다. 둘은 지원 단체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한 멤버의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민지도 무리만 아니야 이라고 느꼈다. 이 모임은 그들의 시야를 넓혔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모임 후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 반대 소리가 울렸다. 지은과 민지는 도망쳤다. 위기 속에서 지은은 배신을 당했다.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민지랑 사귄 데 이 소문으로 지은의 고객이 줄었다. 그런 사람한테 배달 안 시켜.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배신해? 그녀의 신뢰가 무너졌다. 민지도 전 남편의 협박을 받았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민지는 두려웠다. 이 모든 압력 속에서 둘은 결속을 다졌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이 악화되었다. 지은은 과로로 쓰러졌고 민지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이 둘은 생각했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말했다. 모임에서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다면? 노력해볼게 라고 말했다. 이 수용은 작지만 큰 발걸음이었다. 민지의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시간이 필요해.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 반대 소식이 나왔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 권리를 무시해? 민지는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둘은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평등을 외쳤다. 이 행동은 위험했지만 깨달음을 주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결정을 내렸다. 결혼하자. 상징적으로 이 결정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상징적 결혼식이 열렸다. 친구들만 초대된 작은 모임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보며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지만 가족의 부재가 아팠다.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왔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민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축하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이 결혼은 그들의 승리였지만 여전히 불완전했다.
결혼 후 삶은 안정되었다. 둘은 작은 아파트를 얻고 함께 살았다. 지은은 배달 일을 계속했고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여기서 동성애자 괜찮아요? 면접에서 물었고 내 얘기라는 답을 받았다. 이 변화는 사회의 작은 진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이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의 말은 지은을 놀라게 했다. 아빠, 지은은 안겼다. 이 화해는 오랜 상처를 치유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민지야, 데려와. 부모님의 초대에 민지는 기뻤다. 이 수용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과 민지는 계속 싸워야 해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안정되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 밤에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쫓겨난 날의 꿈.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흘러 둘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젊은 LGBT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포기하지 마, 내 사랑은 오라의 지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었다. 민지는 대가가 크지만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이 활동은 그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다. 마지막 위기가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배신으로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가 없어 무죄였다.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지은은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손을 잡고.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선택은 과연 옳은가?